안녕하세요, 헬마드입니다. 이것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 살 빼려면 이 운동을 매일 해라, 이것만 고치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 등등, 다이어트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의 관심사이니만큼 정말 다양한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살 빼려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스쿼트, 버피 테스트, 러닝,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몇 회 몇 시간씩 해야 살이 빠질까요?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격투선수 아케보노, 효도르, 야구선수 류현진은 운동량이 부족해서 혹은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아서 살이 쪄 보이는 걸까요? 이와 같이 살 빼려면 어떻게 운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우리는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진다, 유산소를 해야 지방이 태워진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운동의 종류나 시간, 방법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체중 감량, 즉 살을 빼는 것이 주 목표라면 운동을 하지 않아도 살을 뺄 수 있습니다. 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식물이 광합성으로 에너지를 얻는 것과 다르게 오직 식사를 통해서 신체를 유지하고 대사할 수 있습니다. 즉 에너지를 얻는 통로가 오직 음식물 섭취이기 때문에 체내에 흡수된 칼로리보다 많이 사용하면 그 차이만큼 몸에 저장된 지방 등이 사용되어 살이 빠집니다. 반면에 기초대사, 활동대사 등으로 소모하는 칼로리보다 많이 먹게 되면 체내의 지방 등으로 축적됩니다. 네,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먹고 심지어 운동하는 경우 더 많이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운동한 만큼 먹으면 체중은 제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다이어트의 핵심은 운동을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사용한 칼로리보다 더 적게 먹는 것이 핵심이며 칼로리 흑자가 아닌 적자를 만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자 포인트입니다. 즉 식단 안 하면 살 못 뺀다는 거죠. 그럼 그냥 식사량을 확 줄이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도통 먹는 양을 줄인 것 같아도 살이 쉽게 안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공적인 식단과 다이어트를 위한 최고의 방법은 철저한 계산입니다. 총 4가지를 계산하셔야 하는데요. 이 4요소는 칼로리, 식사 시간, 음식의 종류, 몸 상태입니다. 첫 번째, 칼로리. 일전에 트레이너도 사용하는 헬스 식단 설계법과 최고의 식단 어플인 패시크릿 사용법을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생각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양을 모르거나 칼로리를 과소 계산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적으로 하루에 총 계란 5개와 우유 1컵, 바나나 3개만 먹어도 1000칼로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닭갈비에 공깃밥 한 그릇이 800칼로리고요. 하루에 내가 먹는 정확하게 계산된 총 칼로리와 유지 대사량을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유지 대사량이 2000칼로리인 경우 300에서 400칼로리를 더 적게 먹어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데 애초에 2500칼로리를 먹고 있었다면 400칼로리를 줄여도 칼로리 잉여 상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식사 시간. 식사 시간도 지방 축적 혹은 감소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인슐린 분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방의 합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최대한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할 수 있도록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음식의 종류. 칼로리는 줄였는데 식재료의 종류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하루 3끼를 닭가슴살과 고구마, 채소로 먹은 A그룹과 반대로 떡볶이와 튀김, 치킨으로 칼로리를 채운 B그룹을 비교해봅시다. 풍부한 식이섬유와 복합탄수화물, 단백질로 구성된 식단을 먹는 A그룹은 대변 활동도 원활하며 신진대사가 활발해 더욱 빠른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단순 탄수화물, 다량의 당류, 포화지방 등으로 구성된 식단을 한 B그룹은 신체가 지방을 더욱 많이 잡아두려고 할 겁니다. 네 번째, 몸 상태. 줄어든 식사량만큼 몸이 적응해서 기초대사량을 낮춰버리는 현상, 이걸 신체의 보상기전이라고 부르는데 생존을 위해 몸은 이런 식으로 적응을 하고 반응을 합니다. 하루 유지대사량이 2000칼로리라고 쳤을 때 식사량을 지속적으로 줄이면 유지대사량이 1900, 1800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유지대사에 따른 칼로리 소모 효과는 줄어들되 먹을 것을 더 많이 줄여야 살이 빠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줄인 칼로리만큼 체중이 빠지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주당 1kg 내외의 체중까지만 감량하는 것이 좋고 신체의 대사가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도록 운동을 병행하는 등의 보조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론. 기록을 통한 칼로리 및 식습관의 계산, 그리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의 병행만이 확실한 다이어트를 보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내용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실제로 운동이 부족해서보다는 식단의 실패에서 다이어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번은 되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헬마드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뜨끈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